3. 해석하기 자기 인식의 깊이를 만드는 질문. 왜 나는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 한 문장은 몰입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질문을 쓰는 순간, 사람은 감정의 당사자에서 관찰자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적 몰입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중의 의식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닌 사유의 깊이로 변환됩니다. 서. 정리하기 몰입을 성취감으로 연결시키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닫기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이 한 줄의 다짐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몰입의 끝을 만족과 명료함으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이 순간 뇌는 학습합니다. 글쓰기 만족과 정리의 경험이다. 그 결과 다음 몰입은 더 쉬워집니다. 몰입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만족의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몰입은 한 번의 집중이 아니라 감정과 사고가 오가는 순환의 흐름이다. 한 줄의 기록이 문을 열고 감정이 그 안을 채우며 해석이 길을 만들고 다짐이 마침표를 찍는다. 결국 몰입은 나를 바라보는 나의 흐름이다. 서. 몰입이 주는 효과. 핵심 의미 몰입은 마음의 정리이자 뇌의 재활성화 과정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몰입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렬하는 일이다. 글쓰기에 몰입한다는 것은 단어를 배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사고의 선을 맞추는 정서적 정돈 과정입니다. 이때 사람은 감정의 혼잡이 사유의 질서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의 본질, 정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뇌의 운동입니다. 1. 마음 정리 효과. 감정과 사고의 통합. 글쓰기에 완전히 몰입하면 감정의 흐름과 사고의 흐름이 하나로 정돈됩니다. 감정이 흩어져 있을 때는 불안하지만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순간 언어가 감정을 포착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통합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증몰입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재구성하여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2. 시간 왜곡 몰입의 대표적 현상.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인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열중이 아니라 뇌가 깊은 집중 상태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전전두엽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지금 여기에 머무는 감각이 강화됩니다. 그 결과 10분이 1분처럼 느껴지고 잡념이 사라지며 불안이 줄어듭니다. 즉, 몰입은 시간을 잇는 평온의 기술입니다. 3. 뇌의 보상 긍정적 강화의 루프. 몰입이 깊어질수록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집중의 쾌감을, 세로토닌은 안정의 평화를 담당합니다. 이 두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몰입 행위 자체가 자연스러운 보상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고 나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내일도 또 쓰고 싶어집니다. 몰입은 결국 노력으로 유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 보상하는 습관이 됩니다. 몰입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감정사고, 리듬의 정렬이다. 그곳에서 마음은 숨쉬고 감각은 깨어나며 자신은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조화와 평화를 찾아간다. 몰입은 마음을 정리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기술이다. 집중하는 동안 시간은 느려지고 감정은 언어로 정돈되며 뇌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도파민은 동기를 주고 세로토닌은 평화를 준다. 그러므로 몰입은 피로가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다. 메모, 기록. 핵심 의미. 메모는 순간을 붙잡는 기술이자 사고의 생명 유지 장치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성장한다. 메모는
단순한 적기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의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는 창조적 반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짧은 시간 동안만 아이디어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메모는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고 즉각적인 표현을 통해 떠오른 생각을 현실화하는 도구입니다. 속도 생각을 붙잡는 기술. 메모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적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30초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기록은 장소보다 즉시성이 중요하다. 노트, 스마트폰 영수증 뒷면, 메신저 초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쓰는 것입니다. 즉시성은 영감의 생명이며 그 한 줄이 훗날 하나의 글이 되는 씨앗이 됩니다. 간결성 생각의 핵심을 단어로 남기기. 메모는 문장이 아니라 핵심의 언어화입니다. 한 문장보다 한 단어가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빛, 회복, 몰입, 정리 생각의 질서, 감사, 안정, 창의. 이처럼 단어 중심으로 남기면 뇌는 그 단어에 연관된 이미지를 자동으로 떠올리며 기억, 회상 효과가 생깁니다. 즉, 간결한 메모는 미래의 몰입을 위한 기억의 손잡이가 됩니다. 구분성 생각을 연결하는 구조화 기술. 메모가 쌓이면 구조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날짜, 시간, 주제, 태그를 남겨두면 나중에 정리나 확장할 때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5년 10월 7일 저녁 주제. 몰입. 짧은 메모는 생각의 예고편이다. 이처럼 태그와 구분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사고의 재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오늘의 메모가 내일의 글이 되고 이번 주의 메모가 한 권의 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메모는 생각이 도망가기 전에 붙잡는 손이다. 빠르게 간결하게 구분 있게 순간의 통찰이 체계로 이어질 때 사소한 한 줄이 새로운 문장을 낳는다. 메모는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일의 몰입을 위한 예열이다. 1. 내용적 조건. 핵심 의미. 메모는 요약의 기술이자 사유의 압축이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생각은 길어질수록 흐려지고 짧아질수록 또렷해진다. 좋은 메모는 정보를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붙잡는 사고의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고의 뼈대를 세웁니다. 즉, 메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집중의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포착 한 줄의 압축이 통찰을 만든다. 전체를 남기려다 중요한 것을 잃지 말고 가장 인상 깊거나 의미 있는 한 줄 요약을 남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의 기술이다. 정리란 공간보다 생각을 비우는 일이다. 이 한 줄은 그날의 통찰을 대표하고 나중에 읽었을 때도 전체 맥락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한 줄이 하루를 기억하게 하는 힘입니다. 구체성, 막연한 감정 대신 실행 가능한 언어로. 좋았다. 대신 퇴근 후 10분 산책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힘들었다. 대신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지 못해 답답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표현은 감정을 붙잡는 동시에 행동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모호한 말은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습관과 실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맥락성 생각은 상황과 함께 기억된다. 왜 이 메모를 적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짧게 남기면 나중에 재해석하거나 활용할 때 훨씬 깊이 있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대화 중 느낀 점. 상대는 위로보다 해결책을 원했다. 이처럼 맥락이 남아있으면 그 메모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경험의 좌표가 됩니다. 좋은 메모는 길이가 아니라 밀도에 있다. 한 줄의 요약은 하루의 통찰을 남기고 구체적인 단어는 내일의 행동을 이끈다. 생각은 맥락 속에서 자라며 메모는 그 생각의 위치를 표시한다. 결국 메모는 오늘의 나를 내일로 연결하는 가장 짧고 정확한 다리이다. 3. 습관적 조건. 핵심 의미 생각은 즉시 쓸 때 살아있고 꾸준히 쓸 때 자란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기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은 기록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메모는 단순히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사유의 생명 주기를 유지하는 실천입니다. 즉시성, 일관성, 정리성. 이 세 가지가 메모를 단순한 습관에서 철학으로 변화시키는 조건입니다. 즉시성 나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은 공기 중의 수증기와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아이디어는 감정의 열과 함께 올라오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정 리듬 맥락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원 작가는 강조합니다. 기록의 타이밍은 영감의 생명선이다. 핸드폰 메모, 포스트잇, 노트 앱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생각은 떠오른 순간 적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기록이 됩니다. 일관성, 하루의 리듬 속에 메모를 심는다. 메모의 힘은 양이 아니라 리듬에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업무 전후, 공부 중간 이동 시간. 이처럼 루틴에 녹여두면 뇌는 메모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학습합니다. 꾸준함은 집중력을 단련시키고 사소한 기록을 패턴화된 성찰 루틴으로 바꿉니다. 생각이 쌓이면 철학이 되고 메모가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정리성, 하루의 끝 사고를 재정렬하는 마무리 루틴. 메모는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겹치는 생각을 묻고 우선순위를 표시해 보세요. 이 재정리의 습관은 뇌가 무질서한 정보를 구조화된 사고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면 내일의 생각이 가벼워지고 이 루틴이 반복될수록 사고의 명료도와 결정력이 함께 성장합니다. 즉, 정리는 단순한 기록 관리가 아니라 뇌의 정돈 명상입니다. 생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 적어야 살아남는다. 꾸준히 적을 때 사고는 성장하고 반복의 리듬 속에서 집중은 단단해진다. 하루 끝의 짧은 정리는 단순한 마감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준비시키는 사고의 명상이다. 결국 메모는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지혜로 연결하는 달이다. 4. 활용 조건. 핵심 의미 메모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한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기록은 보관이 아니라 순환이다. 좋은 메모는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적고 끝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되고 다듬고 연결되어 발전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메모가 쌓이기만 하면 참고가 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지식의 엔진이 됩니다. 검색 가능성 기록이 다시 열리는 구조를 만들어라. 기록은 찾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메모라면 태그나 키워드를 설정해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노트라면 색상 펜이나 기호를 활용해 주제별 시각적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돕는 시각적 신호 체계입니다. 메모가 쉽게 찾아질 때 생각이 다시 말을 겁니다. 행동 연결성 기록은 다음 행동의 설계도다. 메모는 회상이 아니라 행동의 지도입니다. 메모한 내용이 일정 계획 일기 등으로 연결될 때 그 기록은
사유에서 실천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느낀 불편, 내일의 개선 아이디어로 연결. 감사한 일, 주간 일기 주제로 확장. 이런 연결 구조는 사소한 메모를 습관 프로젝트, 루틴의 씨앗으로 성장시킵니다. 결국 행동하지 않는 메모는 미완의 생각입니다. 피드백성 다시 읽고, 다듬고 적용하는 순환 구조. 메모의 마지막 단계는 되돌아보기입니다. 기록을 다시 읽으면 그날의 감정 판단 사고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피드백의 시작입니다. 다시 읽기, 다듬기, 적용하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사고는 정교해지고 실행은 명확해집니다. 즉, 메모는 나를 반성하게 하고 반성은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메모의 끝은 저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읽는 일입니다. 메모는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기 위한 것이다. 태그와 색으로 길을 만들고 일정과 일기로 이어가며 벨고 다듬는 순환 속에서 생각은 살아있는 시스템이 된다. 결국 메모의 완성은 기록의 끝이 아니라 사유의 재시작이다. 1. 형식적 조건의 결과. 핵심 의미 형식은 단순한 틀이 아니라 사고를 성장시키는 구조다. 다원 작가는 말합니다. 기록의 형식은 생각의 형태를 만든다. 메모의 형식적 습관은 단순히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구조 자체가 사고의 흐름을 훈련하고 확장시키는 틀이 된다. 즉, 빠른 기록성, 간결성, 구분성은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스템적 조건이다. 빠른 기록성, 즉각적인 아이디어 보존. 즉시 적는 습관은 두뇌에 제한된 작업 기억을 보완한다. 생각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기록은 그것을 외부로 꺼내어 기억의 저장소로 남긴다. 이때 메모는 두뇌에 확장된 기억, 즉 확장형 두뇌 장치가 된다. 즉각적인 기록은 창의적 순간을 붙잡는 안전망이며 훗날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개인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한다. 생각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기다린다. 간결성, 핵심 사고의 습관화. 짧고 본질적인 메모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사유를 본질로 압축하는 정신적 훈련장이 된다. 이 과정은 논리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정제시키며 복잡한 아이디어 속에서도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묻는 습관을 길러준다. 결국 간결성은 단순함의 미학이 아니라 사유를 명료하게 하는 기술이다. 짧게 쓸수록 더 많이 보인다. 구분성, 체계적 아카이브. 날짜 태그 기호로 정리된 메모는 무질서한 생각을 구조화된 지식 자산으로 바꾼다. 이렇게 구성된 기록은 일기 보고서, 글쓰기의 재료가 되어 검색성과 재활용성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구분성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지식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다. 정리된 기록은 창의의 재료가 된다. 메모의 형식은 생각의 질서를 만든다.